안녕하세요. 주식일보의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요, LS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반 그룹에서 이제 지분을 인수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고려아연 같은 이제 결과를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고려아연 같은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호반그룹, LS그룹, 지분 매수와 상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도 오늘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합니다. 매수를 실제로 했고요. 금일이죠. 오늘 3월 13일인데 LS 호반그룹 지분 매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여줬다. 대한전선의 모회사 호반이 LS 지분 매수에 나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LS가 거의 20%대에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LS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갑자기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특허 소송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송이 왜 진행이 되고 있느냐?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되면서 대한전선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LS전선 측에서 이제 청구했던 금액 41억 중에 5억 원을 배상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양측에서 모두 불복해서 법적 공방이 진행이 되었고 특허소송 2심이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LS전선이 승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LS전선의 설계 기술, 대한전선의 이제 유출 의혹으로 인해서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공장 설계 기술을 탈취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전선의 모회사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회사인 LS의 지분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호반그룹은 왜 LS 주식을 사 모으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팩트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보시면요.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기타 법인 측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또한 기타 법인 측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보더라도요.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타 법인의 수량이 91만 주가 들어온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기타 법인 수급이 1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것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정 물량들이 오너 일가의 물량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기타 법인에 대한 물량들이 강하게 쌓인다면 타법인에서 어쨌든 매수를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호반 실업, 오너 일가의 물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LS 지분을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반 산업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선 산업이 유망해서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 회사가 유망해서 지분을 사들인다? 앞뒤가 좀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호반그룹이 LS 지분 매입에 나선 건 실제로 그 이유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해저 케이블 시장 경쟁과 양사 간 소송 때문에 호반이 매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량들을 보시면요. 지금 발행 주식 수를 확인해 봤었을 때 1% 지분의 물량이 32만 주거든요. 근데 3% 물량으로 따지면 96만 6천 주가 됩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수한 게 91만 주가 되기 때문에 3% 가깝게 지분을 좀 매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3%까지 호반 측에서 지분을 매수하게 되었을까요? 향후 LS 지분을 3% 이상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주주 제한, 이사해임 및 감사해임 청구, 회계장부 열람권 등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수단들을 이용해서 LS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의 지분을 급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그 LS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의 원인이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LS 그룹 계열사가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밑에 내용들을 보면요. LS 그룹 측에서 비상장 계열사들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은 LS 그룹 회장이 시장에서 불거지는 중복 상장 우려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들이 주가를 더욱더 하락하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하락이 진행이 됐고 구자은 LS 그룹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상장 후에 주식을 안 사면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너네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기존 LS를 샀던 주주들은요. LS 밑에 이제 상장되어 있지 않는 자회사들을 LS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치까지 계산을 해서 LS를 사게 된 건데 이 발언들이 주주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면서 하락폭을 더욱 키우게 되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S가 오늘 다시 올라온 건 저가 매수세 그리고 지수의 반등, 호방그룹의 지분 매입 그래서 호방그룹이 지분을 매입하니까 경영권 분쟁까지 가면서 과거 고려아연의 이제 상승 같은 기대감들을 생각하면서 수급들이 더욱더 강하게 쏠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고려아연 같은 기대감, 이 지분 싸움으로 인해서 고려아연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도 관련된 내용들, 경영권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지분 매입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고려아연과 같은 기대감을 LS에 많이들 대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에 우리가 유통 비율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발행 주식수와 유통 비율을 보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통 물량이 52.81%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15.6%가 있습니다. 자, 쭉쭉 넘겨서 보면요.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물량들을 확인해 보면 32.13%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자사주에 대한 지분율이 15.07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12.58%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32.13% 그리고 자사주의 15.07%를 더해 보면은 자, 47.2%가 나옵니다. 47.2%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호방그룹이 최소한 40% 이상의 이제 지분을 좀 가져와야 경영권 싸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통 물량이 52%입니다. 근데 여기에 외국인 지분율이 15%고요. 여기서 국민연금공단의 물량들이 12%가 되니까 약 52%에서 27%가 빠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남은 물량들이 25%인데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 물량을 25%다 가져오더라도 40%가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과 국민연금공단의 물량들을 우리가 다 가져와야 지분 싸움이 성립이 된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싸움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들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고려아연처럼 지분 싸움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5배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LS에 안 좋은 내용들만 있느냐,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금일 상법 개정이 가결되면서 이로 인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LS 그룹 계열사들이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LS 이른큐를 포함해서 LX 일렉트릭 자회사, KOC 전기 등 5개 이상의 계열사 상장을 LS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중복 상장은 기존 상장 기업 주주 가치를 훼손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면 금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서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 그리고 주주 충실 의무로 인해서 중복 상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제한적이게 되었다. 즉 중복 상장을 하면 기존 주주 가치를 훼손하게 된다. 그렇다면 중복 상장이 좀 제한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LS에게는 긍정적인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LS가 이 대한전선이랑 2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오늘 헤드라인 기사들도 나왔죠. 대한전선은 지금 3심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 1심에서는 이제 대한전선이 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거였는데 2심이 오늘 결론이 나면서 LS가 이기면서 대한전선이 15억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대한전선은 지금 3심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2심에서 3심을 넘어갔을 때 2심의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LS가 2심 승소로 인해서 해당 소송건들도 3심으로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은 LS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고려아연처럼 지분 싸움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부터 5배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LS를 보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주식일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